네, 정보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리를 하시다 보면요, 이런 이제 총괄을 하시게 되면 겪는 일 중에서 그 사업이 이제 마지막에 잘 계약 종료일째 진행이 안 되고 해가지고요, 그 주관 기관하고 이제 사업자 사이에 악의가 생기면서 이제 지체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그 사업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검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특정 어떤 그 공식 룰에 의해서 한마디로 현금으로 돈을 이제 되돌려내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과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씩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물어보는 주관기관이라든지 사업자가 계십니다. 주로 이제 감리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어떤 형식으로 그런 걸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우선은 그 법적으로 지체 보상금 제도가 어떤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지체 보상금에 관련해서는요, 구글에서 SI 지체 보상금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정부 계약에 관련된 나라 장터에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사에 주로 이제 뭐 그 SI 쪽이 아니라 이제 공사 쪽에 뭐 관련된 내용들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아시려면요, 항상 저희 나라 법령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법은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셔서 지체보상금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령 쪽은 없고요. 법규 쪽에도 없고 행정부 쪽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검색을 하실 때는요, 저희가 그 용역 일반 계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 계약 일반 조건이요.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역 계약 일반 조건이라는 거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맨 위에 기획재정부 계약 예우라는 게 존재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들어가시면요. 지금 최근 버전이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이 된 용역계약 일반 조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파인드를 하셔서요, 지체 보상금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체로 해볼까? 지체로 하면 여기 이제 구조에 뭐 지체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거는 관련 없는 얘기고요. 계속 다음 검색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지체 상금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도 이제 지체 뭐 보상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이게 보상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보상이라는 게 뭔가 좀 뭘 이제 대체해서 해주는 개념이라 좀 여기는 그건 용어가 안 맞고,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법에 오셔서 보시면 지체 상금이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일단은 좀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그 계약 상대자,
계약 상대자, 즉 여기 보통 저 SI 말하면 이제 SI 사업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희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감리법인이 될 수 있겠죠. 저희도 어차피 용역 계약에 의해서 그 발주기관 혹은 주관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이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대상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이렇게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과하는 자제하는 방법은 뭐 어떤 뒤에 이제 나와 있을 거고요. 우선은 하여튼간에 그 용역 수강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할 때 지체일수마다 이제 계산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쭉 가시면 지체 이제 그럼 이 보상금을 산정하는 건 어떻게 하나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1번부터 2번, 3번에서요. 뭐 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로 한다. 시정 조치를 한 때부터 뭐 최종 검사 합격 간다까지 한다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제가 좀 이건 글을 잘 읽어봐도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1번은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용역 수행 기간 이후에 의한 시중 진행 기능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요 기간을 사업에 만약에 이제 계약 종료일이라고 봅시다. 또는 계약 종료일. 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 이전에 이제 검수 요청이라는 걸 저희가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검수는 요 계약 종료일 이전에 뭐 14일 전부터 할 수 있다고 보통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쭉 14일부터 할 수는 있는데 쭉 진행하다가 이 종료일 어느 순간에 만약에 이 시점에 검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수 요청을 했어요. 검수 요청. 그러면 이제 주관기관에서 쭉 이거를 이제 물고 있겠죠. 물고 있다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4일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쭉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오케이 했어요. 그럼 이제 오케이인 거죠. 오케이를 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4일이네. 근데 이제 오케이를 하면 뭐 끝나는데 문제는 오케이를 안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검수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 7일쯤에 노를 했어요. 노를 하면은 사업자가 또 다시 뭔가 조치를 해서 완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또 조치를 쭉 했습니다.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뭐 14일 지나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때 끝냈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이제 지체 일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업자가 검수 요청을 계약 종료 이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발주 기간이 오케이 노행 기간까지는 재해에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산정하지 않고요. 이 노한 날로부터 쭉 뭐 조치했는데 이게 만약에 7일 지나고 2일이 더 지났어요. 그럼 이게 총 며칠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는 9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지체 일수가 이제 9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뭐, 그, 검수 요청은, 하여튼 간에 검수 요청이 중요한 게, 이 사업 종료 이전에 뭔가 검수 요청을 사업자가 했으면, 쭉 이제 진행을 하다가, 발주 기간에서 어느 기간에 yes라고 해주면요. 그냥 끝나는 거겠죠. 14일 이내에. yes를 해주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는 안 되죠. 이게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하게 되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이 발주 기간도 무조건 yes, no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yes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no를 했다.
예, 7일 지나서. 네, 그럴 경우에는 지체일수를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쭉 진행을 해서 이 14일도 지나서 또 이틀 지나서 뭐 이게, 예, 만약에 이게 이제 1일이라고 보고요. 뭐 7일, 14일이라고 보고 이게 16일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네. 예. 예, 하루. 그럴 경우에는 이 주간 기간이 노후를 한 날짜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사업자가 조치를 다 했어요. 이날까지. 그러면 이때 받아서 오케이 하면은 이때는 지체일수가 이제 9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도 또 노후를 해버리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쭉 가다가 사업자가 또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케이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또 뭐 3일이 지났다. 예, 그럼 전체 지체일수는 7일에 2일에 3에서 이때는 10도 예, 2일이 되는 거죠. 지체일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을 잘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글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한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네, 2번은 이제 아까랑 다르죠. 이번에는 예, 여기 이제 사업 종료가 있다고 할 때요. 이 사업자가 이 사업 종료 이전에 검수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넘었어요. 넘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예, 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제 영역을 잡았을 때 뭐 이틀을 지나서 이때 검수 요청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수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기간에서 쭉 검수를 하겠죠. 쭉 하다가 만약에 3일 이후에 여기서 OK를 해줬어요. 네, OK를 해주면 이때 이제 지체 일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의하면요 사업자가 제출한 아니 여기죠 이렇게 돼 있죠. 용역기간 기한 2일부터죠. 2일부터 즉 이게 이제 종료 날이니까 이거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죠. 하루 예, 여기 이제 1일이 여기서 시작해서 오케이 한 날까지니까 얘네가 이제 여기서 하루가 지났잖아요. 하루 지났고 3일 지났으니까 이때는 4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는 5일인데 여기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4일이 되고요. 동일한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오케이란 게 아니고 노를 했어요. 그래서 노하고 또 노해서 또 이제 사업자가 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5일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요때 가서 또 다시 받아서는 오케이 해줬어요. 그럼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2, 3, 5 해서 8 몇이죠? 10이죠. 예, 10인데 이 종료 날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종료 날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9일이 지체일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설명을 뭐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요 1번과 2번 이제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예, 좀 이제 확인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좀 예, 지체 산정 일자를 어떻게 구하나를 곰곰이 한번 다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볼게. 이런 게 있죠. 지체 상금에 대한 예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 예외 조건. 예외 조건이란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여기 뭐 불가항력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태풍, 홍수, 기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용역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로 계약 당사 누구에도 책임이 없는 경우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예. 뭐 이런 경우에는 하는 거고요. 이렇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어떤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발주 기관이 뭐 부담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현장에서 진짜 발생하면요 이게 참 애매하죠. 예. 이거가 사실은 지체된 원인이 이게 이제 발주자의 원인인지 혹은
사업자의 원인인지가 애매할 때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사업자의 무조건 또 원인이라고 하자니 이제 사업자한테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니까 그 발주기관 입장에서 별로 뭐죠? 예, 기분은 안 좋죠. 예, 같이 이제 일을 해오던 사람들인데 그게 좀 이제 애매한 거가 있고 또 반대로 이거를 또 이제 발주기관의 문제 때문에 예, 이게 지체됐다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자니 또 이제 발주기관 내부적으로 그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사업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예, 이렇게 지체를 했는데 그것도 원인 자체도 또 본인들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이런 어떤 지체상금에 대한 것도 먹을 수 없고 뭐 일정도 지연되고 이런 게 어떤 본인의 또 책임이 되기 때문에 좀 예, 참 풀기가 좀 애매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저희도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겪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감리와 예,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좀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원활하고 그죠? 예, 순조롭게 잘 풀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예, 뭐 사업자한테 지체를 먹이는 것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또 뭐 만약에 진짜 잘못했는데 또 무조건 그걸 봐줘서 그죠? 예, 넘어가는 것도 사실 문제고 등등 이러한 이유로 해서요. 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요 법규 좀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 놓고 상호간에 이것 좀 이제 불가항력적인 원인들이 또 있었나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해 가면서 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